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입니다. 이번 이제 첫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실력의 배신이라는 책의 일부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다룰 부분이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제 1장인데요.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책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지나가고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이 책은 이제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신화와 그림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실력주의와 교육개혁사의 패러다임,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1부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신화와 그림자 중에서 제1장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가,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신화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 그리고 학벌 타파를 위한 정책 방향, 이렇게 차시별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가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신화인데요. 이 배경과 그 다음에 이걸 왜 같이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한 더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입제도는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할까, 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결되는 대신에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할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는 무한 경쟁의 승자 독식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력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보통은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제가 능력주의 대신 실력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의 광주의 기치가 실력 광주였습니다. 능력은 보통 우리가 타고난 능력을 생각하게 되고요. 실력 그러면은 이 타고난 능력에 자신의 노력을 또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을 실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능력 대신 제가 실력주의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1장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신화에서 내용을 볼 텐데요. 이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신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 정부도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실력이 아닌 다른 요인을 배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 사회일까? 그럴 때 여러분은 또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영재고등학교, 그 다음에 외고, 뭐 이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를 다 점령했다, 아니면 광주교대를 다 점령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서울 강남 사람들이 명문대학에 혹은 의대의 이런 데를 다 점령했을 때 이게 공정한가,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정은 하나는 다른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면 공정하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개인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재화를 배분하면 공정하다고 생각했더니 실력을 쌓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노력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타고난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운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운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친구를 만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뭐 신체적 건강도 좋고, 의욕도 있고, 뭐 이런 요인들인 거죠. 이러한 요인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
부모도 잘못 만났고 건강도 안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끈기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노력해도 실력이 잘 갖춰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재활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할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는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믿고 있는데 실은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이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혹은 잘못된 믿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정말 실력주의 사회가 아닐까 그랬을 때 실은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실력 이외의 다른 요인을 배제하면서 실력 위주로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나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는 개인의 실력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나라라고 착각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추천서는 뭐예요? 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인맥, 네트워크, 개인의 배경 이런 요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인맥으로 조합을 잡는 게 70% 이상에 해당한다 할 정도로 부모의 배경,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게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도래할 거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력주의 사회의 반대말이 학벌주의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할까? 그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력주의 사회가 되면 학교 교육도 정상화되고 계층 이동도 활발해지고 사교육 문제도 해결이 되고 과도한 경쟁 완화, 바람직한 세계 시민 육성도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실력주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이 주장하는 바이고 이 책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근거로 실력주의 사회를 타도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또 실력주의 사회를 타도하려고 보니까 또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경쟁 승자 독식의 실력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비록 인구 규모나 땅덩이에 있어서 조그만 나라이지만 물론 인구 규모에 있어서는 뭐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제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미 국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드디어 2021년에 세계는 OECD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강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강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딜레마입니다. 실력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단군 건국 이래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행복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한경쟁의 국제경제 속에서도 살아남으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행복도 수준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내가 그러한 것을 알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과 이걸 아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결국 여러분들은 뭘 하나요?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개척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회 자체가 무한경쟁 승자 독식 사회이면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그냥 마냥 행복하게 재밌게 살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의 무한경쟁 승자 독식의 구조를 조금은 변경을 시켜 주어야 학교도 보다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고 학생들도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교육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큰 흐름은 얘기했고요.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신화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냐에 대해서 실력주의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실력주의 사회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즉 개인의 실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과거에는 노력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노력보다는 타고난 능력과 운과 부모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실력주의 사회가 공정하냐 했을 때 사람들은 공정한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승자 독식의 경쟁 사회더라. 우리 사회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이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력 형성의 주 요인 및 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개인의 노력이 핵심이다.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와 과정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개인의 노력이 모든 걸 좌우한다. 그래서 노력 무한 가능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타고난 능력, 개인의 노력, 학교 교육, 부모 배경, 운, 출생지, 생년 등등. 오히려 실력주의 사회는 약육 강식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이념이다. 이렇게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역할은 뭘 건가? 그랬을 때 학교는 우리 실력주의 사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실력이 아닌 학벌을 조장하는 공간이고 경쟁도 조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학교가 경쟁을 조장한다기보다는 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실력을 배양하고 있고 사회의 경쟁 상황이 학교에 투영되는 것이지 학교가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학벌 사회와 실력주의 관계는 어떤가 했을 때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올 거다. 그래서 학벌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실력주의 사회를 타파해야 학벌이 타파한다. 학벌은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력주의 사회 구현을 한 노력의 결과로 이상사회가 올 거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이러한 교육전쟁도 소멸되고 인성교육도 성공하고 학벌 없는 사회도 되고 뭐 이런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력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실력주의 사회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고요. 갈등도 심화되고 사회 계층이 고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학교 교육은 파행으로, 사교육은 심화되고 인성교육은 실패해서 학교 폭력이 심화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첫 시간 먼저 하나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력주의 사회의 신화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주의 사회의 신화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오히려 실력주의 사회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승자 독식의 경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심화는 우리가 실력주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공정한 이상적인 사회 실력주의가 그렇다. 또 실력 형성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학교가 경쟁을 조작한다. 그 다음에 학벌을 답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도래할 거다.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이상적인 사회가 올 거다.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닌 오히려 신화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첫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두 번째로 실력의 의미와 측정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력이란 무엇인지, 실력과 자본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인 대학 신입생 선발 기준인 실력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실력 측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